안녕하세요. 금융행정TV 김윤행정사입니다. 예, 오늘은 공정거래에 관한 내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잘 아시죠? 공정거래위원회 여러가지 사업자와 이제 우리 사회는 항상 갑과 을이라는 관계가 존재를 합니다. 특히 회사나 어떤 기업 관계는 더욱더 그렇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본사와 대리점, 이런 경계가 항상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뭔가 불공정한 거래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금 을의 입장에 있는 분들은 갑의 입장인 사람들한테 뭔가 불공정한 어떤 계약 관계를 통해서 여기서 구속돼서 불이익한 어떤 거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일 이런 관계가 지속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회사 경영에 굉장히 크나큰 타격을 주고 전반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건전한 어떤 경제 성장이라든가 거래 관계를 어떤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뭔가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조정을 해주는 데예요. 조정을 하는데 조정 신청서를 법원에 소송을 하듯이 그런 소장 형식으로 잘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 거기 조정관이 있습니다. 조정관이 2명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뭔가 신문을 하고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할 겁니다. 조정을 해서 조정이 좀 잘 안 되면 하게 되면은 조정위원회로 넘기려고 하는데, 이분이 만약에 한쪽 당사자가 조정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할 수 없어요. 그때는 안 됩니다. 그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민원 신청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민원 신청. 불공정거래 신고를 하는 거죠. 불공정거래 신고를 해서 죄송합니다. 불공정거래 신고를 해서 불공정성 판단을 받으면 그 회사가, 갑인 회사가 행정처분을 받죠. 시정명령을 받든 무슨 권고를 받든 아니면 과징금 처분을 받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해결하는 방법을 하셔야 되시고, 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조정이 안 되게 되면 조정위원회로 넘어가는데, 이때는 수락을 해야 됩니다. 수락을 하게 되게 되면 이 조정위원회에서 그거를 판단합니다. 불공정한 어떤 거래 관계가 있는지 아닌지 법리적으로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법원과 같은 결정문이 나옵니다. 그거를 갖고 두 분이 양쪽 당사자 송달이 되는데, 송달이 돼서 이 결정에 따른다고 하게 되게 되면 끝나는 거고요. 법원처럼 1심 판결에 불복한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그러면은 이 근거를 갖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거나 이 근거를 갖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 신청을 하십니다. 불공정거래 신고를 하시는 거죠. 이런 방법을 해서 불공정거래 해소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과정들에 대해서 불공정한 관계에 대한 어떤 사실 조사나 여러 가지 증거 자료가 잘 준비되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 불공정 사건들을 많이 해보다 보면은 증거를 제대로 입수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원청이나 하청, 대리점 관계 이런 부분들 녹음을 하시고 녹취를 하시고 뭔가 문자를 보내고 문자를 받고 여러 가지 문서가 있으면은 놓으시고 사진을 찍어 놓고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이러시면 사건 풀어나가기 쉽지가 않아요. 모든 거는 증거나 여러 가지 불공정한 행위가 있다는 거를 입증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진을 찍고 카톡도 하고 녹음도 하고 녹취도 하고 이런 거를 다 하세요.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뭔가 없으면은 전화를 해가지고 유도신문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녹취하셔야 되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고 내용 증명도 보내고 받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다 쌓고, 이런 과정들이 본인이 하기 어려우면 저희같이 전문 행정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자료가 어느 정도 수집이 되면 이러한 증거를 갖고 공정거래위원회나 불공정거래 신고를 하든가,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다 분쟁조정 신청을 한다든가, 공정거래조정원에다가 조정 신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것도 다 해봐도 안 되게 되면 마지막으로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한다든가,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셔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 누구도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도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해주셔야지만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불공정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말씀드렸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불공정원이 많습니다. 저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은
공사 하도급, 대리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가맹점, 가맹분쟁 이런 거 되게 많으세요. 그다음에 보험사, 특히 GA 같은 경우에 설계사와 이제 지점장 이런 분들이 부당하게 환수 처분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대리점 같은 것도 굉장히 많으시고, 가맹점 특히 많고요. 이런 부분들 다 준비를 해 놓으세요. 자료들을. 그래야지만 선생님 권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권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거는 처음에 내가 증거를 얼마나 잘 갖고 이거를 얼마나 잘 요리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그걸 하는 거거든요. 행정사든 변호사든 찾아가면은 그분들이 원하는 거 뭐죠?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선생님 사건 경위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사건 경위 잘 정리해가지고 메일로 보내주세요. 팩스로 보내주세요. 여기 사실관계 정리된 거 관련해서 증거자료 좀 해서 주세요. 무슨 자료 주세요. 이런 거 다 줍니다. 그러면 그거 갖다 주면 행정사든 변호사든 법무사든 그거 보고 내용 정리하고 법리 찾아가지고 사실관계가 잘 정리가 돼야지만 나한테 유리한 법리관계를 판례를 뽑아가지고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문가가 도와주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고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내고, 이제 사실관계는 본인이 논리적으로 정리를 못하면 전문가한테 맡겨서 잘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대강 정리하시면 전문가들이 내용을 보고 정리를 하고 물어보고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잘 정리할 겁니다. 모든 승패는 이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잘 정리하는 것도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뒷받침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 잘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잘 해주셔야지만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에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핵심은 뭐다? 증거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